그 대표적인 열뻗침의 우리나라 또 질환이 있잖아요. 뭘까요? 화병. 맞아요. 화병. 안녕하세요. 약사들이 말하는 약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약보다 더 좋은 생활 건강 꿀팁, 닥터프렌드 오리지널 컨텐츠 약사들의 수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 네, 만병의 원인이라는 그 스트레스. 한 번쯤 누구나 겪었을 것이고, 스트레스는 없다. 이러신 분은 없으실 텐데요. 이 스트레스가 지속이 된다면 몸도 무겁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그 생활 전반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우리 약사님들의 스트레스는 어떤지 또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역시 긍정의 예. 아이콘. 제가 중학교 때 전교에서 180등 한 적이 있어요. 정말요? 첫 시험에. 우리 언니는 전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오시면 너 박예순이 동생 박덕순이지? 근데 너는 왜 공부 못해? 이러는 거예요. 네. 그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열받아서 하루에 2시간씩 예습 복습을 해갖고 네. 중3 때는 전교 2등으로 졸업했어요. 와우. 그래서 약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덕분에 약사가 됐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좋은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우리 긍정의 아이콘 네. 박덕순 박사님 다운 네. 스트레스. 이제 제가 아이가 셋이고 하다 보면 네. 이제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많고요.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제일 먼저 잠이 맞아요. 네. 불면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복적으로 피로해지고 잠을 못 자니까 또 더 짜증나고 네. 이런 게 나타나겠죠. 그 육아 스트레스가 저도 제일 심한 것 같더라고요. 내려놓으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화를 내고 나면 또 그 뒤에 그걸 참지 못했다는 어떤 스트레스. 미안해서 또 그렇고. 그렇죠. 그게 제일 이제 힘들었는데 환자들과의 또 스트레스가 있죠. 그 약사님은 네. 스트레스가 또 좋게 생각하시면 약국에서도 스트레스 없으세요? 많죠. 이제 어떤 제품을 하나 사갔는데 새벽 1시까지 제가 심야 약국을 하거든요. 9번의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 약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아닌 것까지도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찾아오고 불쑥불쑥. 막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분이 얼마나 얘기할 데가 없으면 맞아요. 저분의 정신적인 어떤 위로가 된다면 우리 스트레스 좀 받더라도 잘 대처해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어쨌든 그 젊은 분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국에 오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막 주면 그 사람은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면서 잘 대응을 하니까 좀 잘 넘어가고 있어요. 역시 네. 멋진 우리 박덕순 네. 약사님 박수. 네. 환자분들 중에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너무 환자들. 많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거에 대한 탐닉이 많아지잖아요. 네. 당뇨 환자들, 맞죠. 당뇨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던 그런 탐닉 증상으로 인해서 몸 안에 모든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러면서 오는 병들이 뭐 당뇨뿐만 아니라 혈압이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맞아요. 마찬가지죠. 네, 불면증 환자도 스트레스가 많은. 잠 못 자는 사람들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스트레스죠. 네, 그래서 저 이제 이런 얘기해요. 잠자기 전에 항상 제일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맞아요. 웃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면 잠도 잘 오고 스트레스도 풀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말도 생각이 나요. 아이를 망치고 싶으면 자기 전에 혼내라. 그러니까 이게 자는 동안에 나오는 네, 호르몬으로 그렇죠. 성장을 하는데 그 자기 전에 기분을 나쁘게 하고 어떤 그런 거를 겪고 잠이 들면 그렇게 몸에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맞죠. 부정적인 그런 게 안 좋다는 이야기도 그리고 있더라고요. 나쁜 꿈도 꾸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저희도 약국에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질환이 피부병이 의외로 되게 많고요. 맞아요. 아토피성 피부염 있는 맞아요. 네. 분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아요. 네. 열이 이제 막 뻗치니까 네, 네.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아토피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뒷골 땡기고 머리 아프고 해서 청심원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약국의 환자 중에 매핵기라는 환자분들이 또 있어요. 이 매핵기라는 게 그 한의학적으로는 그 스트레스로 인한 울화나 기가 뭉쳐서 이게 목에 멈춰 있는 그런 상태를 매획기라고 하고 병원에 가시면 심리적인 요인으로 생각해서 위산, 그렇죠. 예, 역류성 식도염 식도염으로 그 증상으로, 판단하시고 이것도 대표적인 그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약국에 이제 제일 많이 오는 환자가 보통 감기 환자잖아요. 두 번째가 소화기 질환.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배가 아프거나 속이 쓰리거나 뭐 이래서 오시는데 대부분 이제 소화제 먹고 잠깐 좋아지지만 계속해서 소화제를 찾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땐 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위염 이런 증상인데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먼저 다스려야 위장이 낫지 소화제만 아무리 먹고 위장약만 아무리 먹어도 치료가 안 된다. 본격적으로 이제 스트레스에 관한 상담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일단 조절해주면 약을 안 먹어도 자동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경험을 해요. 맞아요. 그 대표적인 열뻗침의 우리나라 또 질환이 있잖아요. 뭘까요? 화병. 맞아요. 화병. 예. 그 화병을 보니까 그 사전적으로 그 한국형 그 화에 의한 정신적 질환, 한국 문화적인 정신적 질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에만 있을까요? 그거를 이제 외국에서는 그걸 화병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정확한 단어가 없나 보다. 네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암 발생률도 높지 않을까요? 합병이나 우라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는 이제 표현을 참으라고 어렸을 때 교육을 받잖아요. 그걸 제때 풀어내지 못하고 표현을 못하니까 쌓여서 나중에 암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항상 그때그때 풀어라. 손에는 365개 경혈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자꾸 이렇게 곤지곤지 잼잼을 시켜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러도 지금 30년째 다니고 있는데 강의 갔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손바닥 막 박수 치면서 웃게 하는 거. 제가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막 웃으면 박수를 치면서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네. 예,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 참지 말고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막 박수 치면서 웃으라. 이런 웃음 치료도 제가 하거든요. 예, 그러면 기운이 막 돈도 안 들고 뭐 공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루에 서너 번씩 이렇게 자꾸 풀어내라고 이런 웃음 치료를 알려드리기도 해요. 네. 자극을 줘서 예, 365개 경혈을 자극시켜주고 웃음을 치료하니까 좋은 에너지도 생기고. 네. 예, 그래서 밝게 제가 강의할 때 꼭 요거를 써먹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스트레스, 뭐 화병 이런 거가 생기면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떤 뭐 자극을 주고 또 좋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약국에 있어 보면 또 그런 환자들한테 줄 수 있는 또 뭐 약 제품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뭐 한방적으로 화를 식혀주는 그런 생약 제제도 있고 뭐 대표적인 뭐 청심환 같은 것도 있지만 또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참치만 마시고 너무 힘들면 약국에 가셔서 그 약사님들과 상담하면 또 그 화를 내려줄 수 있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 하는 게 잠자는 거. 저의 별명이 저희 가족들이 지어준 저희 별명이 뭐냐면 수면보살 마하산이라고. 저희 남편이 너네 엄마 빨리 재워. 잠자고 나면은 다 까먹고 리셋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화가 났다가도 저는 자고 나면은 좀 약간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자고 나면 다 잊어먹고 맞아요, 언제 그랬냐 싶게 또 리셋되는 그런 게 있어서 수면보살이라고 저희 남편이 지어준 별명인데 그래서 저는 잠자는 게 가장 민폐를 안 끼치고 저희 스트레스 해소법이거든요. 이제 우리 남편이 뭘 잘못하잖아요. 그럼 제가 화가 나요.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저는 이래요. 자고 나서 내일 따지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바로 따지면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해. 일단 자보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자요. 자고 나면 어떻게 감정이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화가 돼요. 그래서 화가 안 나. 그러면 이제 남편이 다음날 아침에 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싸움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화가 나면 잠이 안 오는데. 아, 저는 아니에요. 일단 무조건 자요. 저는 일단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시고 싶으면 그 원하는 대로 일단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참으면 그 참는 게 또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리고 일단 술을 뭐 건강을 해칠 정도로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다면 그 알코올 자체가 약간 근긴장을 풀어주고 릴렉스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적당히 술 드시는 건 나쁘지 않고요. 다음날 막 숙취로 그 고생을 할 정도가 아니면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신 만약에 너무 과음을 해서 다음날 숙취가 너무 심해서 힘들면 사실 그 힘든 것 때문에 또 그 스트레스를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까맣게 있거든요. 그런 또 양면의 다른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내피셜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뇌에서 부교감 신경이 흥분이 돼가지고 잠이 잘 와요. 술 먹으면 잠이 잘 오거든요. 근데 어쩌다 한번 먹는 건 괜찮은데 자주 먹으면 알코올성 중독이 돼가지고 또 나중에 알코올성 치매도 올 수 있어요. 너무 술을 의지하는 거는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번씩 먹는 건 추천드려요. 맞아요. 이게 술을 또 먹으면 그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간이 또 힘들어지는데, 이 간이라는 곳이 술뿐만 아니라 우리 스트레스를 받은 몸에 독소가 생기고 그 독소를 또 해독해주는 데가 간의 역할인데, 스트레스도 독소도 해독해줘야 되는데 술까지 들어가서 알코올까지 해독하려면 간이 더 힘들어지니까 오히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몸엔 더 안 좋겠네요. 그죠? 사실은 술에 의존해서 잠드는 것 자체가 네.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알고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저는 그래요. 술을 먹는 건 좋은데 술은 기쁠 때 먹어라. 예, 몸이 안 좋거나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그게 술이 독이 되고, 네, 기쁠 때 먹으면 그게 약이 된다. 그게 정답이네요. 저는 그렇게 네, 말씀드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수면의 질이 되게 중요하고 잘 자는 게 중요해서 닥터프렌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닥터프렌드가 이제 의료기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이 몰레큘러 사이언스지라는 학술지에 그 논문으로 실리게 되었어요. 비약물적 수면 개선으로. 그래서 그 논문이 조회수가 많은 논문으로 뽑혀서 우리 약사님들도 지금 닥터프렌드 다 사용하고 계신데, 이 닥터프렌드를 실제로 사용하셨을 때 수면 효과나 스트레스 완화 효과에 어떻게 도움을 좀 받으셨나요? 그럼요. 잠을 잘 자면 일단 스트레스 당연히 줄어들고요. 네. 저는 사실은 잠을 임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잠의 질이 좀 안 좋았어요. 꿈이 많고 이제 스트레스 많은 날은 잠이 얕으니까 계속 꿈꾸면서 걱정을 하면서 자는 그런 네. 잠을 월요일 아침엔 항상 약국에 약이 떨어지는 꿈을 꾸고 그런 잠을 잤었는데 직업병. 닥터프렌드 이제 쓴 지 저는 딱 1년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너무 많이 자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루에 5시간 이상 안 자거든요, 원래. 아, 정말요? 닥터프렌드는 누우면 막 7, 8시간씩 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을 때 어디 아픈가? 그렇게 느꼈는데 그간 못 잔 잠을 몰아서 자더라고요. 닥터프렌드 사용하고 나서.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은 좋아져서 예전처럼 잠 시간은 다시 줄었는데 잠의 깊이가 좋아지니까 이게 뭐 삶의 질이 너무 올라가지고 짧게 자도 네. 아침에 일어나면 숙면을 너무 취하시니까. 개운하고 부종도 없고 부종은 좋아요.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쵸. 약사님. 미인의 잠꾸러기. 네. 이 닥터프렌드에서 자면 뭐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단잠을 선물로 받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감기도 안 걸리고, 그래서 저는 거의 약사지만 약을 먹지 말라고 약국에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닥터프렌드 쓰면
뭐 어떤 약을 안 먹어도 건강해진다 이런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약이란 일반 의약품 화학적인 약을 말씀드리는 거고 영양소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추웠어요, 난방을 해도. 근데 이 닥터프렌드를 사용하고 겨울에 춥지를 않은 거예요, 자는 동안에도. 그러면서 겨울에도 손발이 차지 않는 그 림프순환 되는 거를 좀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과음한 날, 이런 날은 진짜 이상하게 다른 날은 그 땀이 이렇게 나거나 그러지 않은데 그렇게 몸이 힘들거나 그럴 때 그 닥터프렌드랑 그 베딩 이불 속에서 자고 나면 이 땀이 확 나는 거예요. 이 온몸 전신 땀이 나면서 뭔가 이 노폐물이 그 땀으로 빠져나가는 느낌, 그래서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는 느낌을 저는 몇 번 느낀 적이 있어서 이게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희 남편도 잠이 워낙 좀 예민해서 같이 잠을 자게 되면 제가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늦게 잠들러 들어가거나 부시럭거리면 눈을 번쩍 떠서 조금 그런 미안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쿨쿨 너무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닥터프렌드가 정말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이런 수면 개선 효과, 진짜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제가 겪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 약사들이 이제 수다를 나눠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스트레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다음엔 더 또 즐거운 재미있는 수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